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뭐 지금 현재 여기서 뭐 폭락 장세가 금방 올 거다라고는 뭐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기는 해요. 향후에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직 뭐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건 불안한 장세가 설상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부안해동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저한테는 호재거리 뉴스로 다가왔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 투자 사기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 경고를 발표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뉴스랑 국내에서 국내 거래소 뭐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17일까지 뭐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공통된 게 규제안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발표를 하고 제도권 수용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저는 인지를 했어요.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내년 어느 순간까지 가지 않을까, 이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장이, 이런 생각을 한 게, 베리 실버트가 어저께 이걸 보여드렸을 텐데 2월 8일 날 이 트윗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V 광고에 관해서 슈퍼볼 시즌에. 자, 이 얘기를 2월 8일 날 했고, 자, 여기 보면은 새로운 CEO죠. 그래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순앤샤인인데, 순앤샤인이 여기 보면 뉴욕 자이언츠랑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슈퍼볼 시즌에 광고를 많이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쯤에. 왜냐면 이 2022년 1분기 아니거든요. 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시장이 만약에 연말에 끝나버리면 이 광고를 구태여 슈퍼볼 시즌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그때쯤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화랑 장세가 연이어서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뭐 각자 마지막 판단 이제 각자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 CTC 코인에 관해서도 저도 뭐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글로아가 국내에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여기 이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어떻게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가 이제 준비된 게 있다. 발표할 호재거리가 있구나. 그리고 뒤에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CTC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 거래소 상장과 뭐 대형 거래소가 되겠죠. 그리고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도 아마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마 내피셜을 한번 돌려봅니다. 자, 어쨌든 나쁜 코인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창궐하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한국도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그래프가 다 올라가고 있는 현재 와중. 뭐 한국이든 러시아든 터키든, 특히나 터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20% 가까이 육박해요. 19.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월급을 직장에서 타면 내 돈의 거의 20%가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있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신흥국들은 전부 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 XRP가 좀 많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좀 올랐어요. 뭐 에이다 코인하고 비교해서는 많은 상승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진 못하지만, 연말 11월에서 12월 어느 순간까지 가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1.5달러, 1.5달러를 지지해서 잘 돌파를 하면 2달러까지, 그러니까 한 2천 몇백 원 정도 하겠네요. 뭐 그때까지는 뭐 잘 순풍을 달고 비트코인만 온전하다면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가 2,000원을 바라보는 건 아니죠. 그거는 뭐 단기 투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XRP는 코인계의 끝판왕이다. 오늘도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뭐 WRX 코인에 관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예전서부터 30센트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격이 좀 올랐다가 많이 꺼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마 내가 이 코인을 왜 투자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로스타워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크로스타워 인지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로스타워는 블록체인 협회에서 코인베이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선 인지도가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크로스타워라고 하면. 근데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진출한다. 인도에 과연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 바이낸스, 크로스타워, 왜 이 대형 거래소들이 왜 인도 시장에 왜 진출을 할까요?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거래소 코인이 잘 못 가면, 실효성이 없으면 숫자만 보고 비전에 확립을 못 해요. 비전에 관해서 뭐 어떤 그 목표 의식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은 움직이잖아요. 인도 시장에 왜 진출했을까? 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예? 지금 정책 불확실성인데 여기 들어갈까요? 시장의 명확성이, 시장의 포텐셜이 향후에 2030년까지 봐서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6에서 9개월 이내에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35명으로 일단 고용했고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얘기는 내년 코인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월시스에서 예전에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 2020년 4월 달에 9억 달러에서 2021년 5월 달에 66억 달러. 그러니까 정확히 6배가 오른 거예요. 거의. 대충 환산해서. 네. 그러면 1년에 6배씩 계속 600%씩 성장하는데 과연 2025년, 2030년까지 보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할까요? 과연 이 다국적 이 거래소들이 왜 여기에 지속적으로 진출을 할까요? 인도 시장이 엄청난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인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눈여겨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낸스하고 WRX는 연결돼 있어요. 바이낸스가 WRX를 투자를 했고 WRX를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보면 WRX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를 좀 약간 전 세계 정부가 좀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달러도 이번에 보니까 바이낸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달러 뭐 그걸 뭐 없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바이낸스가 과연 이 규제안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BNB 가격과 WRX 가격은 아마 그거를 추세 추종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반전 드라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는 내가 믿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투자를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할 사람이 100만 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투자할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진짜 돈 뭐 1억을 그냥 땅에 버려도 되는 사람은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냥 1억을 넣는 거고. 예. 그건 뭐 개인의 그릇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 인도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도 보면 법안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는 거를.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제미니, 코인베이스 왜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폐업해서 나올 것까지 생각하고 여기 들어갔을까요? 결국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진짜 단순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면 잃는 게 더 많아요.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은 뉴스를 보고 100%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게 많고 안 봐도 되는데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함정에 걸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전 세계 여행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좀 한국에만 계신 분들하고 좀 세상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되게 많이 틀려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가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조금 더 일찍 들어왔고 인도라는 국가를 바라볼 때도
저는 2030년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 2050년이면 뭐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생각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뭐 국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되게 많겠죠. 중국도 망할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이 1위가 되고 인도가 2위가 되고 미국이 3위가 될 거다. GDP 차원에서. 예, 그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 살아생전에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예, 그게 뭐 2030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2040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2027년이 되면 아마 일반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아마 상황이 분명히 도래할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리면 말 같지도 않다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시겠지만 막상 가서 직접 여행을 해보고 이렇게 쭉 둘러보고 분위기 파악을 해보시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라 빌리지온이 요 근래 들어서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특히나 디파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많이 그 포스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걸 보시면서 호라이젠 코인이 디파이하고 관련한 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톡방도 이제 제가 그냥 보거든요. 톡방에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1번 방, 2번 방. 근데 코인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고 조금 아니면 조금 떨어지면 조금 조정 장세에 들어가면 막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호라이젠 코인은 그리고 거대 호재가 거의 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실 필요가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포텐셜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내에 계신 분들이 인식이 되게 많이 전환됐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2018년에 막 유튜브 하면서 호라이젠이나 뭐 지켓시 같은 거 얘기할 때 제가 이 익명성 코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하면 저를 디스하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았어요. 상장 폐지에서 사라질 거다. FATF의 공고안에 의해서 결국엔 사라질 거다라는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인식이 180도 바뀐 게 호라이젠 코인이나 지켓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어필하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시세 진폭이 어느 정도 있었단 얘기고 향후에 포텐셜도 크게 터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되게 웃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국 의회가 지금 아마 개정이 지금 개회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지금 자세한 뉴스를 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달 초까지 의회가 휴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확대된 미국 실업 수당은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의 최고 경제 고문들의 반대 없이 만료되었습니다. 750만 명의 혜택을 완전히 상실하고 또 다른 300만 명이 주당 $300의 추가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재난지원금이나 실업수당에 관해서 이게 여야가 사인을 직접적으로 안 해서 이게 공방이 펼쳐지면 이게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안 좋게 된다는 거를 뉴욕타임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어느 순간에 아마 이걸 투표가 들어가고 회의가 들어갈 거예요. 특히나 인프라 법안이나 뭐 부채 협상 한도에 관해서 부채 협상에 관한 게 이번 달 중순부터 말기까지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진 않아서 아마 시장에 무슨 뭐 단기적으로 무슨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대 양적 완화는 하반기에 분명히 진행될 거라는 걸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뉴스 하나가. 그래서 뭐 부채 협상이 안 돼서 뭐 미국이 부도가 나겠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은 절대 없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뭐 지금 뭐 규제한다, 뭐 가상자산 시장에 뭐 사기꾼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종료 17일까지 공지해야. 자, 국가에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XRP, 뭐 BCH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라이트코인 뭐 이런 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찔끔 오르긴 했어요. 그죠? 목표가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근데 SBI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SBI하고 XRP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SBI는 STO에 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XRP를 또 중간에 두고. 근데 11월 말에 일본 최초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하는데 여기에 이제 출시되는 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비트캐, 라이트코인, XRP 포함해서 뭐 5개 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왜 이 5개 코인이 여기 펀드에 들어갔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투용 코인이요. 초, 중, 장투용. 예, 메이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금액이 좀 아니다, 좀 적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코인보다 되게 동정 코인, 막 100만원, 500만원 선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싼 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제 비트코인을 뭐 거래를 많이 하시고, 근데 뭐 개개인의 성향이고, 그거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중요성이 있냐면 SBI가 암호화 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4년 동안의 노력을 해왔대요. 4년 동안 준비한 상품을 이번 연도 11월 말에 출시를 하는 거예요. 일본 시민들한테. 그럼 이게 이 여파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SBI를 그냥 뭐 소뱅이랑 이제 별개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목 그대로 소프트뱅크 자회사예요.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 설립으로 이게 진행된 거예요. SBI 홀딩스가. 근데 SBI 홀딩스가 이 투자 상품을 런칭을 한다.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를 한다. 그러면 소프트뱅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소프트뱅크는 특히나 XRP하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SBI 홀딩스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XRP든 비트코인 캐시는 좀 욕을 많이 먹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중요하냐? 비전 펀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비전 펀드하고 관련 있는 게 또 뭐냐?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 펀드,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애플사, EON은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사, 카자흐스탄 국부 펀드, 비조 파이낸셜 그룹 등. 사모펀드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뭐 그것도 점진적으로 뭐 그거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뭐 거대 금융그룹의 자본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단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인들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손정희가 추구하는 뭐 어떤 큰 그림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앞으로 향후에 1조 개의 인공지능이 지구 전체를 둘러쌀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중국에서는 디디추싱, 이게 차량 공유 회사거든요. 여기에 많이 지분을 투자했었고, 뭐 우버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또 뭐 여기 보면 리프트사, 그랩사, 올라, 택시피 뭐 다 관련돼 있거든요. 이거랑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이랑 엮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칩셋이랑 지금 가상자산 채굴기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 안에 사실은 해답이 있어요. 왜 XRP에 관해서 소뱅이 왜 관련이 돼 있을까? 비케는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은 이게 이 하나의 사진에 다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다 이거를 과거 5, 6년 전 기사랑 이걸 줄줄이 나열해서 히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보면 소뱅하고 빗썸하고의 관계, 그리고 우지안과 비트메인과 소프트뱅크와 이 관계, 요런 게 다 사실은 퍼즐이 다 있거든요. 그럼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추구하는 건 AI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차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쿠팡의 무슨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 이거를 더 넘어가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근데 어쨌건 가상자산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일본에서는 페이페이라는 가상자산이 있거든요. 페이페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돼가지고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손정희하고는 그 루나코인이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좀 직접적으로 또 관련돼 있고, 그것도 이제 뭐 지금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2016년에 600달러. 그러니까 제가 한참 많이 관심 가졌을 때 정도 가격이에요. 이때 가격이. 근데 지금서부터
이때서부터 이제 6년이 흘렀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1,000달러인데 풍파가 되게 많았죠. 2017년도 말에 뭐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가까이 연말에 상승했다가 푹 3년 동안 꺼져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가지고 6천만 원 가까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2026년에는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 과연 2026년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비율을 보면서 그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해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조사를 많이 안 한 상황에서 묻지마 무지성 매수를 한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숫자가 떨어지면 포텐셜도 꺼졌다고 생각해. 숫자가 떨어지면 모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숫자가 하락하면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손절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가상자산 시장을 그렇게 해석해서 행동을 해버리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별의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어떻게 될 거라는 거. 향후에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가상자산 시장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를 2016년에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코빗도 보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초기 투자자예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초기 투자자지만 그걸 발견했을 때 저는 그냥 확신했어요. 100% 확신했어요. 아,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장세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51,500달러 위만 지지를 해주면 순환매 장세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순환매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쏘리 가고 XRP가 가고 그 다음에 못 갔던 코인이 지금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이더리움은 지금 주춤주춤하지만 아마 그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다 그린 아주 진한 녹색 컬러가 됐을 때 그때는 진짜 위험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분홍 색깔, 어떤 거는 녹색깔, 어떤 거는 찐녹색 다 틀리잖아요. 이 얘기는 순환매 장세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얘기가 제가 3,000보로 빠지고 두서없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사항이나 키워드에 관해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구글링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유튜브 하나 보고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큰 돈 투자하지도 마시고 내가 직접 조사를 해보시고 어떤 블로거나 어떤 유튜버가 떠든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판단이 항상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또 진정한 확신이 나오는 거고.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